조선주 이야기 어제에 이어서 오늘 나눠볼게요. 일단 어제 조선주를 콕 짚어주셨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오늘 깜짝 놀랐어요. 오늘 네. 장에서 조선 섹터가 너무 많이 올라서 한편으로는 기분이 저도 좋지만 네. 또 다른 생각으로는 너무 많이 올라서 예. 지금은 어떨까? 새로운 고민이 생깁니다. 어떻게 관전 포인트 보세요? 그게 문제예요. 이제 시작인데 네. 미리부터 겁먹는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근데 제가 어제도 공부시켜드렸듯이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재료가 아닌 장기적인 일단 뭐 28년도까지 수주가 끝났다. 그러면 앞으로 29년도, 30년도까지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업종군이다라는 제가 어제 공부 내용으로 조선주를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제가 써왔어요. 수급 리밸런싱이라고 써요. 수급 리밸런싱.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제가 30초 전에 말씀드렸던 반도체 섹터가 쉬어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반도체 섹터에 들어갔던 자금이 쉬어가는 동안 조선주로 옮겨간 거예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뭐 마트 가죠, 마트 가는데 뭐 마트 가면 사고 싶은 거 많죠. 뭐 이 과자도 좀 사고 싶고 이 과일도 좀 사고 싶고 그렇죠. 세제도 좀 사고 싶고 한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은 한정적이에요. 한정적 돈은 우리가 100이란 돈밖에 쓸 수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증시도 똑같습니다. 증시에서 굴릴 수 있는 자금의 규모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쉽게 이 총 자금이 수치화 시켰을 때 100이라고 하면은 이 100 중에 40 정도가 현재 반도체 섹터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가 쉬어가는 구간이고요. 빠져나온 자금 이 40이 현재 어디로 들어가고 있느냐? 조선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선주로. 그렇다면 왜 지금 시점에서 이 조선일까요? 그 부분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그림 한 장으로 끝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어떠한 업종군을 보실 때 내가 왜 이 업종군에 관심을 가졌는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셔야 돼요. 논리적으로 이해가. 그냥 옆집에 있는 누가 아니면은 같이 근무하는 뭐 옆 사람이 그 업종 좋대, 그 종목 좋대 이게 아닙니다. 내가 설명을 들어보고 내가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야 돼요. 이게 맞는 말이구나. 그러면 봐볼게요. 왜 지금 조선주에 유수의 외국인과 기관 자금이 폭풍적으로 들어오고 있을까요? 들어오는 이유는요. 지표의 힘입니다. 지표의 힘. 지표의 힘. 어떤 지표냐? 신조선가가 반등하고 있고요. 5년 전에 최고치에 지금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조선가라는 건 쉽게 이야기해서 선박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입니다. 선박의 가격이. 그렇죠? 선박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 선박을 만드는 이 조선사 입장에서는 호재죠. 그렇죠? 예전에는 선박 하나 만들어서 1,000원에 팔 수 있었다면 지금은 1,500원, 1,600원에 팔 수 있는데요. 그러면 추가로 500원에서 600원 정도의 이익이 생기는 거죠. 기업이 이익이 늘어난다면 주가는 어떻게 되죠? 반영돼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이 포인트가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시청자분들. 왜 지금 수급 리밸런싱이 일어나는가? 자, 두 번째 포인트는요. 미국발 훈풍입니다. 미국발 훈풍. 조금이라도 주식시장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뭐 9시 뉴스라도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가 또는 마스가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가는 뭐죠? 마가는 미국을 위대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스가라는 건 미국 조선업을 위대하기입니다. 미국 조선업을. 미국 조선업이 지금 상당히 붕괴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 조선업 이 제조업을 다시 살리고 싶어 합니다. 한데 이미 붕괴돼 버렸기 때문에 미국의 자력으로는 힘들다는 거죠. 미국의 자력은 힘들어요. 그렇다면 이 미국의 조선업을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도와줄 수 있는 나라가 중국,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국은 말이 안 되죠. 중국은 어떻게 보면은 적성국가잖아, 미국에. 그렇죠? 그러면 일본은 예전에는 우리나라보다 더 뛰어났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결국 중국과 우리나라의 싸움입니다. 이 조선 섹터 내에서는. 그러면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의 조선업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도움받아야 될 나라는 우리나라, 우리 기업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스카, 미국 조선업을 위대하게 의 수혜를 누가 받는다?
우리나라 조선주가 받습니다. 대한의 조선주가 받습니다. 대한의 조선주가. 아시겠죠? 우리나라 조선주가 받습니다. 이 마스가에 편성되는 예산이 아마 37조 정도 될 거예요. 37조 정도. 37조의 수혜를 누가 받는다고요? 우리나라 조선주가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두 번째 근거 이유입니다. 지금 조선주가 올라가는. 아시겠죠?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이 포인트를 저는 잡고 싶어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집중되고 있는 업종군이다. 그러면 외국인과 기관이 불과 2주 전, 3주 전까지만 해도 어느 섹터에서 풀 매수를 하고 있었죠? 반도체죠. 반도체. 그렇죠? 반도체에 있었단 말이에요. 반도체인데 지금 어디로 왔다고요? 반도체에서 수익을 낸 이익이 발생한 일부 자금을 매도한 이후에 여기로 넘어왔어요. 조선주로. 그러니까 1번 재료 좋죠? 지표의 힘. 선박의 가격이 납품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2번 미국발 수혜가 예상된다. 3번 일본과 2번에 의해서 외국인과 기관은 미리 냄새를 맡고 빠르게 자금을 조선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게 바로 제가 지금 조선주 하는 근거 이유입니다. 오늘도 어제도 조선주가 계속적으로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제가 지금 설명한 이 이유를 듣고 그렇네. 논리적으로 말이 되네. 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그때부터 이제 조선주를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언제나 주식 투자는 그렇습니다. 내가 이 업종이 좋다, 이 종목이 좋다라는 설명을 들었을 때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고 논리적으로 승복이 돼야 됩니다. 맞다. 당신 말이 맞다. 그 업종, 그 종목이 정말 좋은 게 맞다라는 논리적인 이 완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주식시장에서요. 아시겠죠? 자, 보시면요. 투자 포인트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조선가 지수가 우상향을 유지하고 있다. 이 말을 조금 더 우리가 쉽게 표현하자면 선박을 만들어서 선박을 판매하는 가격이 계속적으로 우상향해주고 있다. 그렇죠? 자, 두 번째는 28년도까지 수주 물량이 확보가 되었다예요. 28년도까지 수주 물량이 확보가 되었다. 하지만 이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기타 다른 제조업에 비해서 좀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수주 물량이 확보가 되었지만 이 선박을 만드는 건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우리가 선박보다 10분의 1 정도 작나요? 한 10배 이상? 20배 이상? 자동차가 작죠? 그렇죠? 우리가 자동차 크기랑 큰 배 크기랑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가 20배 정도도 작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신차 계약해 보셨죠? 신차 우리가 계약하면은 공장에 들어가서 보통 최소 보름 이상은 제조 공정을 갖추고 나옵니다. 배는 보름 한 달에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유조선 실제로 보셨어요? 아파트만 합니다. 15층 아파트만 합니다. 15층 아파트만 한 배를 한두 달 안에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조선주의 특징은 수주 물량은 확보됐지만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 건 이 배를 제가 그림 그려볼게요. 이 배잖아. 그쵸? 이 배를 완제품으로 만들어서 선주에게 인도를 해야지만 그때 뭐가 들어온다? 배값이, 쉽게 이야기해서 선박값이 들어온다. 매출 인식이 좀 늦게 돼요. 매출 인식이 조금 늦게 됩니다. 다른 업종보다. 하지만 28년까지 수주 물량이 확보됐는데 이건 25년도 물량, 24년도 물량도 있기 때문에 올해가 26년도죠. 그럼 올해부터는 이제 매출에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건조된 배가 이제는 이 선주에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26년도, 27년도, 28년도 계속적으로 조선주의 매출이 우상향하는 시기이고 거기에 수주장고 슬롯은 꽉 차 있는데 29년도, 30년도도 외국 선주들이 원하는 배를 만들 수 있는 건 우리나라 조선사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과 외인 자금이 무지막지하게 지금 쏟아져서 들어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마지막 포인트는 뭐예요?
35조 원 규모의 미국 마스가 수혜가 예상되는 시점이다. 예상되는 시점이다. 자, 이 포인트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나라에는 주요 조선사가 크게 세 회사, 네 회사 정도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장점이 있어요.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장점인지 우리 시청자분들 아시나요? 제가 시청자분들에게 조금 질문을 해드리고 싶은데 직접 질문이 안 되기 때문에 이화영 MC를 통해서 제가 질문해 볼게요. 이화영 MC, 네. 국내 이 조선사들의 특징 알아요? 뭐가 좀 다를까요? 그냥 국내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해봐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빠를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우리는 빨리빨리 하니까. 우리 빨리빨리니까? 아닌가요? 아니. 빨리 만들면 안 되죠. 이거 빨리 만들었다가 배 빵꾸 나서 네. 가라앉으면 어떡해. 아, 그러면 가격 경쟁력이 있다. 아, 그것도 맞아요. 맞는데 그래요? 조금 다른 포인트가 있어요. 그런데 네. 저는 지금 이화영 MC가 이렇게 대답한 부분이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제가 한 질문에 틀릴지언정 답을 해봐야지만 그 다음에 제가 정답을 알려줬을 때 머리에 확 들어옵니다. 내 의견을 말해야지만. 그러면 제가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 조선사의 특징은 뭐냐면요. 회사마다 잘하는 게 달라요. 회사마다 잘하는 게 달라요. 자, 이쪽 회사는요. 네. 이쪽 회사는 선박을 엔진부터 선박 끝까지 자기가 혼자 다 만들 수 있어요. HD 땡땡땡. 그렇죠? 그리고 여기 하나 땡땡땡. 여기는요. 군함 쪽이 강해요. 군함 쪽이. 확실한 차이점이 있죠? 그리고 샘송 있죠? 네, 샘송중공. 여기는요. 가스 쪽 LNG선이 강해요. 그리고 FLNG라고 있거든요. 플랜트 시설. 가스를 해양에서 바로 채굴하는 시설. FLNG 쪽이 강해요.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아, 지금 현재 군함 쪽이다 하면은 이쪽 오렌지색 기업. 그렇죠? 지금 가스 선박이다 하면은 이쪽 파란색 기업입니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특징을 잘 보고 투자하셔야 돼요. 조선업이 좋다고 하면은 일단 이 업종이 전체적으로 다 우상향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이 안에서 우리가 트렌드를 찾으려면은 현재 군함이냐, 크루즈선이냐, 아니면은 LNG선이냐, 이걸 빨리 캐치를 하셔야 돼요. 빨리. 이걸 빨리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장을 이끌어가는 재료로 보자면은 모든 종목들이 다 좋습니다. 모든 종목이 다 좋아요. 왜냐면요. 군함 쪽으로는 미국에서 수혜 예상되고 있죠. LNG 선박 발주도 계속적으로 수주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엔진부터 모든 걸 다 만드는 HD 현대 같은 경우에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체적으로 조선 업종이 다 좋다라고 판단하셔도 되는데 이왕 공부하는 김에 이 회사는 이 부분이 강점이고 저 회사는 이 부분이 강점이구나.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 우리가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이 조선주가 작년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떤 시청자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기장님, 그동안 이 조선주가 작년에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조금 부담이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맞습니다.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냉정하게 조선주의 차트를 한번 보십시오. 조선주의 차트를 보시면은 현재 대부분의 조선주들의 상태는 25년 한 해에 이런 식으로 많이 올라왔어요. 한데 지금 현재는 이 지점에 있습니다. 조정이 나왔다 이겁니다. 이미 조선주가. 일정 부분 조정이 나오고 이제는 29년도, 30년도 슬롯을 채워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수주 전쟁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청개구리가 크게 도약하기 위해서 웅크린 것처럼 웅크린 이후에 다시 한번 도약할 타이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부담감을 그렇게 크게 느끼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제가 항상 주장하는 고도 상승 기법을 통해서 대표 조선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 뭐 오늘도 잘 가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게 좀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종목의 차트를 보다 보면은 모든 종목이 이런 흔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흔적이 있는 종목들은 흔히 말하는 가격의 관리를 받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이 종목이 최근에 상승하기 직전 저점이 여기에요. 이 동그라미 제가 치는 부분. 그리고 현재 이 직전 저점에 그 직전 저점을 찾아보니 이 지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바로 이 직전 저점도 한번 찾아볼까 해서 찾아봤더니 이 지점이에요. 이 세 개의 저점을 이렇게 이어보면은 공교롭게도 어때요? 시청자분들? 비슷한 라인의 저점이 형성되고 있죠. 이게 바로 가격을 관리를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특히나 왜 그러면 이 종목이 직시전에 멈췄을까요? 하방하던 게. 그 이유는 두 번째 직전 저점에서 이 종목을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게 아마 한 50% 정도 상승시킨 자리일 겁니다. 50% 정도 주가를 펌핑 시켜놨던 자리이기 때문에 다시 이 자리로 주가가 내려오게 되면은 이 종목에 흔히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말하는 세력이라고 표현되는 이들이 봤을 때는 역시나 이 종목 이 가격은 너무 싸다 해서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는 구간입니다. 관리를 받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바로 직전 저점 역시도 동일한 저점을 형성하며 매수세가 들어오는 가격이 형성이 됐죠. 자, 거기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면 우상향 추세선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추세선이 있느냐 아시겠죠? 이 종목 있죠. 그렇다면 이 종목은 오늘자 기준으로도 지금 가장 가까이 보이시는 장대 음봉의 윗꼬리 돌파가 관건입니다. 아시겠죠? 그 부분 포인트로 삼으시고요. 자, 조선주 오늘 설명했던 부분을 들었더니 조금 알 것 같다. 하지만 조금 더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내되고 있는 우리 공부하는 커뮤니티에 입장하셔가지고요. 나머지 공부 계속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주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꼼꼼하게 관전 포인트, 투자 포인트까지 공부해 봤는데요. 하지만 나는 더 알아보고 싶다, 나는 이 부분 더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특별히 마련해 뒀습니다. 화면 하단에 저희 QR코드 잘 보이실 텐데요. 카메라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방금 공부한 또 K조선주에 관한 꼼꼼한 투자 포인트 더욱더 상세히 알아볼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희는 두 번째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려운 이야기를 빼고 좀 여쭤볼게요. 예. 반도체가 너무너무 주인공이었잖아요. 맞아요. 너무 쭉쭉 가다가 오늘 조정이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 조정이 좀 기다리긴 했는데 네. 기회로 보면 어떨까요? 조정은 기회죠. 조정 기회인데 제가 좀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연예인 있죠. 배우들, 여배우든 남배우든. 어떠한 배우가 인기가 엄청 많았어요. 그럼 이 배우가 그 다음 작품을 하기 전까지 쉬어가요, 안 쉬어가요? 다들 쉬어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인기 있었던 배우가 그 다음 작품을 한다고 해서 인기가 떨어집니까? 아니에요. 역시나 1000만 관객을 동원하는 배우는 또 1000만 관객을 동원하는 배우가 됩니다. 똑같아요. 반도체 역시도 지금은 쉬어가지만 다시 1000만 관객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배우처럼 1000만 관객의 종목군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는 투자 포인트는 약간 달라졌다는 거죠. 12월은 반도체 업종군이 전체적으로 올라갔다면 지금은 종목별 네. 차별화가 있는 시점이에요. 종목별 차별화가. 네. 예. 어떤 지점이 종목별 차별화가 있는 부분이냐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26년도 1분기, 2분기 전반기라고 할게요. 26년도 전반기는요. 이쪽을 보셔야 됩니다. HBM4 시장입니다. HBM4 시장. 추론용 AI 시장이 개화가 됩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피지컬 AI 시대다. 피지컬 AI 시대다. 이거죠. 예전에는 어땠죠? 사람이 명령한 부분만 반도체에서 연산 처리를 해서 결과를 나타내줬죠. 사람보다 좀 빠르게, 인간보다 빠르게. 지금은 사람이 이러이러한데 너의 생각을 표현해보고 너가 행동해봐. 이게 추론이에요. 이 추론용 AI 시장에서는 바로 HBM4 반도체가 또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할 겁니다. 작년에 SK 하이닉스가 많이 올라왔던 이유가 뭐예요? 작년, 재작년? HBM3 때문이잖아요. HBM3 이제 갔습니다. HBM4에 대비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엔비디아 루빈 플랫폼에서 HBM4를 탑재하기 때문에 이쪽 종목군을 보셔야 돼요. SK 하이닉스가 왜 잘 갔냐고요. 삼성전자를 제치고 한동안. HBM3 때문이잖아요. HBM3. 그런데 26년도는 HBM4입니다. HBM4.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 범용 D램 시장이 과거에 호황을 다시 이어가지고 있습니다. 이어가지고 있는데 제가 그래도 더
유심하게 보고 있는 섹터는 바로 이 루빈 플랫폼에 들어가는 HBM4 반도체입니다. 특징은요, 이전 세대의 반도체보다 3배 정도 넓어진 메모리 대역폭을 가지고 있어요. 연산 처리가 빠르다는 거죠. 엄청나게 빠르다는 거죠. 그렇죠? 머리가 더 좋다는 거예요. IQ가 더 높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그렇죠? 자, 이거예요. 성능은 좋은데 싼 칩이 해답이다라고 써져 있죠. 성능은 좋은데 싼 칩이 해당이다. 그러니까 키포인트는 이거죠. HBM4 반도체를 누가 엔비디아가 원하는 가격에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느냐.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입니다. 이 싸움인데 또 여기에도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결국에는 HBM4 수주 전쟁이다. 여기에 주가 운명이 걸렸습니다. 반도체주 작년 12월처럼요. 반도체에서 내가 사업을 한다 해서 모든 종목이 올라가지 않아요. 이제 여러분들. HBM4 관련주들만 다시 전반기 때 힘을 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공부를 해볼까요? 자, HBM4 밸류 체인입니다. HBM4 밸류 체인이에요. 역시나 HBM 반도체 관련해서는 전통적으로 대장은 SK하이닉스죠. SK하이닉스고 그리고 대량 생산하는 전략으로는 삼성전자가 있죠. 그렇죠? 삼성전자가 작년, 재작년에 SK하이닉스보다 조금 더 주가의 흐름이 약했던 이유는 HBM3 시장에 엔비디아에 빨리 납품을 못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근데 HBM4는 또 몰라요. 항상 영원한 1등이 있습니까? 영원한 1등 없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도 좋은데 오히려 밸류체인 내에 있는 조금 더 몸짓이 가벼운 종목도 공부를 할 필요가 있고 이쪽 섹터에 더 관심을 가져도 좋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HBM4 반도체는요. 1차적으로 본딩이라는 작업이 있고요. 어닐링이 있고 세정 시각이 있고 리플로우가 있는데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 천윤재 기장의 특징이 어떤 부분이죠? 어려운 걸 쉽게 설명한다. 어려운 걸 쉽게 설명한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렇게 많은 밸류 체인과 종목들이 있는데 지금 시점에는 어떠한 우리가 밸류 체인 단계를 보시는 게 맞느냐? 가장 첫 번째 단계에 있는 이 TC 본도 쪽을 보시면 됩니다. TC 본도 쪽. HBM4 반도체를 만드는 가장 기초적인 공정이에요. 가장 기초적인 공정. 그러면 HBM4 반도체의 시장이 격화가 되면 될수록 어디가 가장 먼저 수혜를 받죠? 가장 기초 공정.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제가 과수원을 운영하면은 과수원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 과수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가장 먼저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은 누구죠? 이화영 MC한테 물어볼까요?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답 한번 해보세요. 자, 네. 이화영 MC. 자, 반도체를 우리 대입해서 얘기해 볼게요. 네. 자, 과수원을 운영해요. 네. 과수원 업자들이 많이 모여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과수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운영하는 사장이요. 사장이에요? 진짜예요? 아니에요? 맞을 것 같은데요. 뭐 답을 해줘서 감사합니다. 예. 이 순진해요. 순진합니다. 예. 과수원 이 업종에서 가장 먼저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은 네. 씨앗하는 사람이죠. 왜요? 그렇잖아요. 씨앗을 심어야지 열매가 날 거 아니야. 네. 맞죠? 네. 씨앗을 심어야지 열매가 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 우리가 과수원 업종군 내에서는 씨앗 파는 사람이 가장 먼저 돈을 벌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HBM4 반도체 밸류 체인에서는 이 본더가 가장 초반에 첫 번째 스타트예요. 이거예요. 과수원 업종군 내에서는 가장 먼저 누가 돈을 벌어요? 씨앗 파는 사람들. 그러면 과수원 운영하는 사람이 그 씨앗을 돈 주고 사와서 뭐 땅에 심던지 해야 되잖아요. 그죠? HBM4 반도체는 이거예요. TC 본더.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일단 1분기는 TC 본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 많은 게 있는데 복잡하면 어려워요. 쉽게 가야 돼요. 쉽게. 쉽게 가셔야 되는데 1분기는 TC 본더. 이 밸류 체인 우리가 종목군을 보시면 좋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분들 아시겠죠? 그러면은 개념은 좀 알고 가야죠. TC 본더 하니까 어렵잖아요. 처음 들어본 단어고. 뭐 저도 TC 본더를 공부하기 전에는 TC 본더 50 본드인가?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잖아요. 무슨 TC 본더? 50 본드?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반도체를 처음부터 날 때부터 반도체를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알고 나면 쉬워요.
TC 본더라는 건요. TC 본더라는 건 이거예요. 여러 개의 D램 칩을 정교하게 쌓아 올리는 단계인데 이러면 또 어려워. 그냥 아파트야. 반도체의 아파트야. 반도체의 아파트. 여러 개의 반도체 칩을 이런 식으로 아파트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밀하게. 정밀하게 아파트를 이렇게 만드는 작업이 바로 TC 본더 작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제가 직전에 설명해 드렸던 과수원 업종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돈을 버는 사람은 누구였다? 씨앗을 파는 사람이었다. 그렇죠? HBM4 시장이 개화가 되면서 격화된다면은 가장 먼저 돈을 버는 밸류체인은 바로 과수원의 씨앗 같은 이 TC 본더, 정교하게 일단 반도체 아파트를 만드는 이 공정을 하는 기업이 우선적으로 수혜를 본다라는 개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제가 제 나름대로 상당히 쉽게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도체가 워낙 공정이 많아요. 밸류체인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걸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아시려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로기 상태에 빠져요. 멍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일단 중요한 건 뭐죠? 개념을 잡고 우선적으로 봐야 될 부분을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은데 현재로서는 TC 본더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분들. 자, 투자자 체크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반도체 업종군 내에서는 바로 HBM4 관련 반도체 기업 우선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HBM4 반도체 내 밸류체인 공정 과정은 자, 본딩이 있고요. 1번 본딩이 있고 2번 어닐링이 있고 3번 뭐 세정이 있고 4번 리플로우가 있는데 아유 어렵다. 그러면 우리는 일단 본딩만 보자. 본딩만. 이 본딩 업체들만 보셔도 충분하시다.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첫 공정인 역시나 또 같은 말이죠. 본딩 기업에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바로 이게 대표적인 본딩 기업입니다. 한땡 반도체. 예, 한땡 반도체.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죠, 주가가. 12만 원이었던 주가가 얼마가 됐어요? 단기간에 24만 원까지. 야, 그러면 딱 2배 올라왔네요. 이 이유는 뭐예요? 바로 HBM4 기대감이 없다라고 말하면 그건 거짓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봤을 때 차트가 어때요? 무섭잖아. 제가 봤을 때 차트가 너무 무서워요.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왔고 그러면 이런 차트를 어떻게 공략해야 되느냐 무서운데 하지만 이런 종목들은 다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바로 이 장대 음봉의 직전봉, 이봉이 되겠죠? 장대 음봉의 직전봉을 이런 식으로 주가가 무너뜨리지 않고 이런 식으로 횡보해 준다면은 이건 뭐다? 가격을 관리받는 종목이다. 이게 바로 아시겠죠? 이런 포인트 기억하십시오. 이런 포인트 기억하시고 우리 시청자분들 자 시간 관계상 오늘 제가 HBM4 반도체 관련해서 더 자세하게 못 해드렸는데요. 조금 더 같이 공부해보고 싶다. 그리고 관련된 종목도 같이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소통하는 소통방에 입장하셔가지고 같이 우리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고도 상승 포착주는 그러면 어떤 종목이에요? 방금 말씀 주신 종목은 아니죠? 네, 오늘의 고도 상승 종목은요. 일단 선박이에요. 선박입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제가 오늘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반도체는 12월 트렌드, 12월의 인기 배우. 1월은 조선과 뭐 방산 쪽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현재는 이 조선주를 보셔야 돼요. 조선주를 보셔야 되는데 자, 이 고도 상승주를 포착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오늘도 상당히 지금 잘 가고 있긴 한데요. 왜 명확하냐? 일단 저항 추세를 돌파해버렸어요. 저항 추세를 돌파해버렸기 때문에 현재는 위쪽으로 매물대가 많이 없는 상황이다. 위쪽으로 매물대가 많이 없는 상황이다. 아시겠죠? 자,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또 다음에 준비한 내용이 다음 내용도 있기 때문에 고도 상승 종목 플러스 반도체 더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디로 공부할 수 있는지 제가 안내 도와드릴게요. 저희가 최근 시장에서 중요한 흐름과 키워드들을 미리 정리해봤고요. 자, 들어보시면 이런 시기에는 이런 테마나 종목을 나도 한번 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 드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모멘텀을 이어갈 진짜 알짜 종목은 과연 뭘까요? 오늘 특별히 저희 천윤재 기장이 직접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오마이주식의 천윤재 기장이 자신만의 분석법으로 골라온 고도 상승 포착주 종목을 챙겨 오셨다고 하는데요. 화면 아래 보시면 QR코드 보이시죠? 휴대전화 카메라를 열고 이 부분 가져다 대시면 바로 링크가 뜹니다. 한 번만 툭 눌러주시면 바로 참여 가능하겠고요. 자, 그럼 QR코드로 입장 가능한 소통방 들어오시면 어떤 걸 받아갈 수 있는지 너무너무 궁금하시죠? 가장 먼저 고도 상승 포착주처럼 기분 좋은 핵심 종목 챙겨드리고요. 여기에 저희 천 기장만의 노하우가 듬뿍 담긴 투자 꿀팁까지 여러분들께 아낌없이 공유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활용하셔서 오늘도 여러분의 수익 비행을 즐겁고 가볍게 이어가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저는 천윤재 기장이 전해드린 교육의 핵심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